미국은 1620년 이후에 유럽에서 개신교도들이 그 캐톨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이 땅으로 온 거예요. 그것이 프리머스, 보스턴, 그 인근에 있는 바다 그 폭우로 미국의 역사 유적지죠. 지금은 그곳으로 이제 이주해 왔어요. 그리고 남미는 1500년대 중반에 유럽에서 그 정복자 피사로 등등 수많은 정복자들이 군대를 이끌고 남미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가나, 수리남 이쪽으로 진출을 해서 멕시코 남부를 통해서 그리고 콜롬비아 그리고 볼리비아 쪽으로 해서 안데스를 넘어서 페루 그 잉카 문명을 괴멸시킨 그 마추픽추까지 그렇게 스페인 정복자들이 간 곳이에요. 그 교황청의 허락이 없이는 그 탐험을 할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그 캐톨릭이 위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왕들도 교황청에서 바리칸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가 왕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칸이 미국 서양 사람들의 그 시스템은 항상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거의 두 개로 나눠서 어느 한쪽에 집중적인 권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경쟁 관계를 항상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기점으로 해서 태평양 쪽으로는 스페인에게 할당을 해줬어요. 교황청에서. 그리고 지금의 브라질 그 남미 대륙의 거의 절반가량 되는 그곳은 포르투갈에게 그 권한을 위임을 한 것입니다. 바리칸에서. 그래서 멕시코, 또 콜롬비아,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이쪽으로는 스페인 말을 쓰는 것이고요. 지금도. 그리고 브라질은 포르투갈 말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 정복자들이 그렇게 배분되어서 왔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잉카 제국이 멸망당한 그 시점에서 유럽에서 정복자들이 말과 각종 뭐 대지 또 장비, 화포, 총, 긴창 이런 것을 가지고 남미 대륙을 정보를 왔을 때 그 정복자 군대가 20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대륙이 정복을 당했는가 하면 그 남미에 살던 그 인디오들은 그냥 그 자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들이 뭐 활이나 돌도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생활도구로 쓰거나 또 짐승을 잡아서 자기들 먹거리로 사용하기 위한 그 정도지 뭐 이렇게 대규모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 체제가 없었고 그러한 경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인원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또 그들과 함께 미국의 그 대륙에 따라온 그 수사들 있잖아요. 캐톨릭 수사들이 그들을 정신세계를 완전히 지배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종교의 그 발생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단시일 내에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종교를 주입해서 그들을 그 종교의 바닥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정복자들이 항상 같이 오는 것은 그 수사, 그들이 그 정복지 모든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그들의 그 캐톨릭의 발 아래 딱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제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미국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처음에 도착한 지금 신대륙의 조상은 청교도인, 필그림이란 말이에요. 캐톨릭 박해를 피해서 미국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그들이고, 비슷한 시기에, 조금 이른 시기에 남미를 온 사람들은, 왜 남미 사람들이 미국의 사람들에 비해서 좀 상당히 열등해요. 경제적으로,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왜 미국과 남미는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미국은 같은 유럽의 사람들이 왔어도 여기는 개신교 종교인들이 처음에 이 땅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식파들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미는 정복자들이 처음에 그곳에 왔을 때 남미 대륙을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1500년 되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훨씬 전이니까. 그래서 그 정복자를 이끌고 이곳에 오는 그 탐험대가, 정복자가 그 왕에게 간청을 해서 죄수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중죄인들, 뭐 사형수도 있을 것이고, 뭐 무기징역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그 범죄자들을 이 정복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자를 따라서 남미 대륙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그 땅에서 사는 한은 죄를 면탈해 주겠다, 묻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수들이 이 정복자 피사로를 따라서 남미 대륙으로 진출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악한 유전자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의 수준이 열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 많은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복자 군대 몇 명에 포함되어서 그들이 그 군복을 입고 남미 대륙을 진출을 하니까 그들이 남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겠어요? 강간, 약탈, 살육.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범죄자들의 내려오는 그 유전인자 DNA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DNA가 남미 전체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남미 사람들이 도둑질 잘해요. 그들은 98%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국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캐톨릭에 귀의하게 돼 있고 교회를 가게 돼 있어요. 이름도 전부 그 영세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남미 사람들이 이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열등하고 악할까 하는 것은, 그들 조상이 미국에 온 조상과 또 남미로 간 그 중범죄자들로 그 구성된 그 정복자 그룹들의 그 인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미는, 제가 뭐 인종차별주의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인종차별주의자 아니에요. 제가 뭐 아시아 사람이고 한국에서 온 사람이고 미국에 온 지 이제 40여 년 됐지만, 누굴 뭐 인종차별하고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좀 페어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수많은 남미 사람도 알고 수많은 백인들도 아는데, 이 백인과 남미 사람들의 그 그룹 간에는 굉장히 큰 갭이 있다. 그래서 그 큰 갭의 원인은 개신교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그런 미국의 역사와 그 중범죄자들, 살인자들로 구성된 정복대가 남미를 와서 평정한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제 개인 의견이지만,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왜 서부 시대 때 수많은 그 인디안들을 살육을 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서부 개척 시대는요, 1848년에 그 샌크라멘토 에어리어에 그 잭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금이 처음에 발견되면서부터
골드러시가 발생을 하니까 유럽에서 동부 지역에서 각종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간 거예요. 한 30만 명 정도가 몰려간 것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금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인구가 유입이 돼서 이 사람들이 미국 동부지방에서 산 것이 아니고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그 길로 마차를 타고 서부로 진출해 간 것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그들이 그 인디언들과 그 마찰이 일어나서 싸우고, 인디언들이야 뭐 자연인들 아니에요. 그 네티브 아메리칸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래야 뭐 활, 돌도끼, 뭐 창, 뭐 이 정도뿐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전투의 그 게임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살육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디언들은 미국 초기에 왔던 그 청교도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금을 찾아서 일확천금을 하기 위한 한국식 그 표현을 빌리면 양아치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그런 사단들이 벌어졌었다,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물론 기병대들이 많이 인디언들을 살육하고 한 것은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인디언들과 충돌이 생기고, 또 백인 편에서, 백인 이주자들 편에서 인디언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살육을 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성벽에, 이 성벽이 제가 레인저한테 물어보니까 1672년부터 이게 중축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것이 이제 완공이 돼서 여기다 이제 물을 이만큼 채우죠.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여기서 물을 헤치고 공격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 수원성인가요? 거기에 정조 임금 때 만든 그 성도 해자가 있죠. 그 해자가 있는 성들이 덜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 그 저쪽에 요동성, 그리고 만주에 있는 그 고구려성, 그러한 것도 많은 곳이 이렇게 그 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쉽게 침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곳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내년부터 역사 탐방을 주로 많이 하면서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 나레이션도 깔끔하고 간략하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올해까지는 그냥 뭐 저는 자유여행자니까 그냥 자유롭게 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느낌대로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있고, 그 다음에 마이애미 비치 쪽으로 가서 거기에 국립공원이 2개가 있어요. 그곳을 거쳐서 또 멕시코만에 있는 키웨스트, 그 남단까지 가서 섬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와서 뉴욕으로 갈지 또 섬으로 갈지 그것은 아직은 모릅니다.